하루에 10,000보를 걷거나 매일 1시간 수영을 해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맞는 운동 강도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이 구간에서 운동을 하면요, 콜레스테롤을 최적으로 잘 태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승남 원장입니다. 오늘은 콜레스테롤을 효율적으로 태우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혈당과 체내에 저장된 지방입니다.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은 주로 혈액 속의 당과 몸에 쌓인 지방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두 요소는 중성지방을 거쳐 LDL 콜레스테롤로 변환되는 주 재료들입니다. 따라서 혈당과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콜레스테롤 관리의 핵심입니다. 혈당과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태우려면 세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운동 종류, 운동의 시간, 그리고 운동 강도입니다. 첫째,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합니다. 둘째, 운동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식후 1시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운동 강도는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자신에게 맞는 운동 강도를 찾아서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맞는 운동 강도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운동 강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는 콜레스테롤 관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유산소 운동과 식후 1시간에 대해 간략히 짚고 넘어간 후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요소인 운동 강도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왜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할까요?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혈관으로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LDL 콜레스테롤이 감소하고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H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통해 전반적으로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하게 됩니다.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처음 20분간은 혈당을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이때 운동을 하면 혈당이 지방으로 변해 몸에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20분 이상 하면 콜레스테롤이 주 재료인 몸에 저장된 지방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우리 몸의 내장 주위에 있는 복부 지방, 즉 내장 지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은 특별한 유형의 지방으로 이 지방은 다른 어떤 지방보다 심혈관 건강과 콜레스테롤 수치에 훨씬 더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내장 지방은 단순한 지방의 저장소가 아닙니다. 이 지방은 염증을 촉진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의 염증 물질들은 간의 기능에 영향을 주어 LDL 콜레스테롤의 생성을 증가시키고 혈액에서 LDL 콜레스테롤의 제거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혈액에 과도한 혈당이 남아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된 후 내장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이렇게 내장지방이 축적되면 내장지방이 계속 쌓이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따라서 내장지방을 줄이는 것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이러한 내장지방을 효과적으로 태워서 건강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일주일에 최소 3번은 꼭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세요. 심장병, 고혈압, 뇌졸중 등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주치의와 상의하여 안전하게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왜 식후 1시간이 운동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은 주로 혈액 속의 당과 몸에 쌓인 지방에서 만들어지고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면 처음 20분 동안은 혈당을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식사 후 혈당 수치가 가장 높을 때인 식후 1시간에 운동을 하는 것이 혈당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이로 인해 남아있는 혈당이 지방으로 변환되어 축적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혈당을
적극적으로 소비함으로써 콜레스테롤 생성을 줄이고 또한 20분 이상 운동함으로써 저장된 체지방의 연소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식후 1시간은 언제일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점이 식후 1시간은 밥을 다 먹은 후 1시간이 아닙니다. 식후 1시간은 식사를 모두 마친 후 1시간이 아니라 식사를 시작한 시점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후 1시에 식사를 시작하셨다면 오후 2시가 식후 1시간이 되는 시점입니다. 식사를 오후 1시 30분에 마치셨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천천히 드시는 분도 계시고 빨리 드시는 분도 있는데 혈당은 식사를 마치고 나서 오르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혈당은 밥을 먹기 시작할 때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식사를 마친 후 1시간이 아니라 식사를 시작한 후 1시간이 지나면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1시간에 운동을 하기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먼저 과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 식후 1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식후 2시간 이내라도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중 어느 시간대에 운동을 할지는 개인의 일정과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혹시 운동을 하면 안 좋은 시간이 있을까요? 운동을 하면 안 좋은 시간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제일 중요한 건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당뇨약을 복용하는 당뇨병 환자들은 공복에 운동하면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은 공복에 운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잠자기 2시간 전에 운동을 하시면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혹시 운동을 늦게 하신 다음부터 잠이 잘 안 오시면 운동을 더 일찍 하시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잠자기 2시간 전에 운동을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식후 1시간에 대해 알려드렸으니 이제 자신에게 필요한 운동 강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0,000보를 걷거나 매일 1시간 수영을 해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대부분 운동 강도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몸에 맞지 않는 운동 강도로는 콜레스테롤의 원료인 혈당과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태우기 어렵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 강도를 찾기 위해서는 타겟 존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겟, 목표, 존, 구간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 운동을 할 때 심장이 뛰어야 하는 이상적인 심박수의 범위입니다. 이 구간에서 운동을 하면요, 콜레스테롤을 최적으로 잘 태울 수 있습니다. 심박수는 1분 동안의 심장 박동수, 즉 분당 심박수입니다. 자신의 타겟 존을 알려면 자신의 최대 심박수를 알아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전문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계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2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수치가 대략적인 최대 심장 박동수가 됩니다. 이 최대 심박수의 65%에서 80%가 바로 타겟 존입니다. 예를 들어 만 50세의 경우 220에서 50을 빼면 170이 됩니다. 이 170의 65%에서 80%가 바로 타겟 존인데, 즉 110에서 136 심박수 사이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 운동을 하면 콜레스테롤 연소에 최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연령대별의 타겟 존 심박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40세는 117에서 144, 50대는 110에서 136, 60대는 104에서 128, 70대는 97에서 120 정도가 자신의 타겟 존 심박수입니다. 타겟 존을 활용하려면 운동 중 심박수 관리가 중요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준비 운동을 통해 심박수를 서서히 올려서 약 5분 동안 최대 심박수의 60%까지 증가시키세요. 이렇게 하면 본격적인 운동에 들어가기 전 몸을 타겟 존에 적응시킬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운동을 하실 때는 최대 심장 박동수의 65%에서 80% 사이인 타겟 존에서 운동하며 무리하지 않게 조절하세요. 운동 후 마무리 운동으로 심박수를 천천히 낮춰 약 5분간 최대 심장 박동수의 60% 수준으로 감소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운동 후 심박수가
안정적으로 떨어지고 몸이 운동 전 상태로 회복됩니다. 이 원칙은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모든 유형의 운동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운동의 강도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체력에 맞게 조절해야 하며 특히 심혈관 질환이나 부정맥이 있는 분들은 주치의와 상담 후에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타겟적 운동을 하시려면 목표 심박수를 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연령대별의 준비 운동 구간, 타겟전, 위험 심박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운동하는 동안 심박수가 최대 심박수의 90%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성인병이 있는 환자나 부정맥이 있는 환자는 90% 이상 잠깐 하더라도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특히 과도한 피로감, 숨가쁨, 가슴 통증과 같은 징후가 나타날 때는 즉시 운동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우리 몸이 우리에게 맞는 심박수 구간을 넘어서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해서 안전한 운동 계획을 세우세요. 운동 중 심박수를 체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심박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기는요,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보여줘 운동 중에 심박수가 설정한 목표 범위 안에 있는지 지속적으로 체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심박계는 여러 종류가 있으니 밑에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로 간단히 몇 가지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들은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며 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태우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산소 운동을 식후 1시간에 최소 주 3회 30분 이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타겟존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타겟존과 심박수 측정은 적절한 운동 강도를 찾는 데 필수적입니다. 심장 박동수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며 자신에게 맞는 운동 강도를 찾아 콜레스테롤 연소에 최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심박계를 사용하면 운동 중에 심박수를 지속적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타겟존에서 효과적으로 운동하고 최대 심박수의 90%를 넘지 않도록 무리하지 않게 운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직 심박계가 없으시다면 하나 장만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의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은 고강도 운동 전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한 후에 실시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배운 내용을요,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은 물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지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